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힘들어하고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기능의학 병원에 또 오기 때문에 특별히 약물, 세로토닌과 관련된 여러 약물들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은 자세하고 기전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웰케어 클리닉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우울증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요. 특별히 약물, 세로토닌과 관련된 여러 약물들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은 자세하고 기전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작용, 또 어떤 환자한테 어떤 우울증 약이 듣는가, 이런 컨텐츠를 다루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수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약물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또 사실은 약을 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다 좋은 약들을 설명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힘들어하고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기능의학 병원에 또 오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는 의사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리뷰하고자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여러 강의 통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글루타민 같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세로토닌은 너무나 부족했을 때 흔히 우울증이 발생하고 또 식탐 조절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세로토닌을 공급하는 게 현대 정신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울증 약에는 이런 세로토닌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대략 한 1950년 정도부터 아주 옛날 약들이 있어요. TCA라 그래서 4만 개 항우울증 약,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우울증 약이었고 1980년대 초반에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SSRI가 나오면서 우울증 치료에 한 획을 그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다양한 종류의 세로토닌과 다른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면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도 활성화시키는 여러 복합물들이 나와서 굉장히 눈부신 발전들이 그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은 내가 먹는 약이 약 이름도 좀 외우기 어렵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전반적인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옛날 약 TCA라 그래서 앞에 그림처럼 육각형이 3개 있다 그래서 삼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4만 개 우울증 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그 공간을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재흡수돼서 그 공간에 그 물질들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형태의 그런 치료제인데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들인데 여기에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에피네프린까지 전통적으로 재흡수를 억제하고 도파민도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약 하나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약 에트라빌 또는 클로미핀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 약인데 이런 약들은 요즘도 가끔 처방이 되니까 혹시 이런 약들을 복용하신 분들은 이 약이 참 좋고 안전하고 나이 드신 분한테도 많이 처방할 수 있는 약인데 부작용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항콜린 또는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어서 입이 마르고 더 나아가서 방광도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본다라고 하는 뭔가 불편감이 있어요. 또는 변비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처방에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던 대표적이고 값이 싼 항우울증 약이 있다는 거, 특별히 불면증 때 많이 쓸 수 있겠고요. 또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과민성 신경 때도 이 에트라빌 같은 약은 잘 쓰기 때문에 아마 종종 처방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1960년대 역시 개발된 굉장히 오래된 약제 중에 트라조돈 또는 트리티코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80년대부터 썼고 이 부분도 항불안 효과도 있지만 항우울 효과제로 많이 쓰이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오래된 수면 보조, 수면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항콜린 효과가 있어서 입마름 증상 또는 어지럽기도 하고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흔히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말한 에트라빌과 이 트리티코는 비교적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안전하다. 그러나 그럼 입마름 증상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80년대 초반에 개발되고 이제 프로작을 선두로 해서 SSRI, 이제 일반인도 이 SSRI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하는 이 약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을 재흡수를 억제한다. 앞서 그런 TCA 게이톨이나 트라조돈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많죠. 항콜린 효과가. 근데 이것은 내가 필요한 세로토닌을 재흡수하는 그 수용체만 딱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작용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아마 80년대에 가장 많이 처방되었던 해피드럭인 프로작을 포함해서 팍실, 세로자트, 졸로푸트, 렉사프로 같은 이 계열의 약들이 바로 SSRI예요. 흔히 SSRI도 되게 다양한데 이 표에서 보다시피 어떤 약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죠. 빨리 우울증이 호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효율성, 에피커시 관점과 약에 대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약물 부작용이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가장 저기 오른쪽과 맨 위에 있는 렉사프로와 졸로푸트 같은 그런 약제들이 효능은 좋고 부작용은 좋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되는 약제, 그리고 그 외에도 프로작 여전히 좋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SSRI, 사람마다 성분명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여도 실제 처방명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런 정도의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 2000년도 초반에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동시에 재흡수를 막아준다. 즉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에 이 두 가지 물질이 충분하게 만든다 하는 SNRI, 대표적인 게 이펙사라는 약이 있고요. 또는 심발타라고 하는 약도 그 계통의 약들입니다. 또는 프리스틱, 이런 종류의 벤나팍신이라고 하는 계열인데요. 이 약제들이 SNRI가 있습니다. 역시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울감뿐만 아니라 무기력감도 좋아지는 약제들이고요. 조금 같은 계열인데 다른 이제 분류가 되는 나사라고 하는 노아데널직 스페시픽 세로토너직 엔티디프레선트라고 하는 계절 중에 대표적인 게 레메론이라는 약이 있어요. 상품명으로는 레메론 또는 멀타자핀이라는 약도 많이 쓰고요. 밀타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런 약제들도 가끔 처방받는데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우울증 약이기도 해요. 그 외에도 제가 앞서 도파민 때 말씀드렸던 웰부트린,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을 동시에 재흡수를 막아줘서 특별히 우울증보다는 무기력감을 좋게 해주는 좋은 약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세로토닌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좀 다른 계열이지만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데 브린텔릭스라고 하는 보티오세틴 계통은 삼중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울증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수면장애, 더군다나 인지기능까지 좋게 해주는 새로운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동반 증상이 불면증이냐 또는 이왕이면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냐에 따라서 약들이 선택되어지기도 해요. 또는 이제 수용체 적용하는 약제로서 아고멜라틴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수용체에 자극하는 그런 약들도 불면증과 동반된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장애 때 또는 범불안장애,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 때도 세로토닌을 처방함으로써 특별히 렉사프로 같은 약들 또는 강박장애 때도 졸로푸트 같은 약을 씀으로써 단순히 불안을 낮추는 그 이전에 스트레스로부터 이런 민감한 것을 낮추는 데 좋은 선택이 세로토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강의 중에 또 하나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각각의 모든 약제는 환자들이 바로 느끼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옛날 약들 사만계 항우울제, TCA 또는 트라조돈 같은 경우는 항콜린, 입 마르고 졸리고 방광기능이 약해지는 것들이 그리고 저혈압도 많이 생겨서 나이 드신 분들 처방할 때는 그런 부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로토닌 SSRI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미식거림을 유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고 특별히 밤늦게 야식을 많이 먹는 식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는 효과도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세로토닌을 처음 먹을 때 그 미식거림과 울렁거림 같은 이런 증상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게 좋아요. 또 많이 알려진 게 성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이 SSRI의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노에피네프린까지 재흡수를 억제하는 SNRI는 그 기전 그대로 불안하거나 두근거림을 유발시키거나 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마다 다 부작용들이 사실은 그 목적 때문에 어떤 약들은 졸리니까 수면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실은 사용한다는 거,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고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그런 부작용을 모르고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약들을 바꿔주는 것이 또 좋은 처방이기도 합니다.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정신과 선생님이나 또는 저 같은 이런 약제를 처방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겠지만 환자분들께서 내가 불면증 목적이다 하면은 트라조돈 같은 트리티코나 또는 레메론 같은 약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신경통이 동반된 다양한 통증을 동반됐을 때는 역시 아미트리틸 같은 그런 TCA 계통이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제가 브린텔릭스라고 하는 좋은 약제도 사용할 수 있고, 불안장애, 공황장애에는 렉사프로 같은 약들이 보통 사용되기도 해요. 어떤 약제는 약제를 먹고 나서 식욕이 증가되는 약제가 있고요. 어떤 세로토닌은 식욕이 오히려 억제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동반 증상에 그런 체중 문제가 있을 때 역시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낮에 졸린 사람들 또는 그럴 때는 아고멜라틴 같은 새로운 약제도 괜찮고, 특별히 만성 통증이 동반된 우울증에는 신발타, 둘로세틴 같은 그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이런 약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약물에 대한 부분들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또는 환자분들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 아닌 비약물로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